어떤 수를 46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수 중 가장 큰 자연수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문제.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45. 초등학교 문제지만 약 1시간 동안 정답을 쓴 사람은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기본적인 수학 기호나 공식 앞에서도 선뜻 입이 안 떨어집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루트가 뭐에 나왔었던 거더라? 엉뚱한 대답도 튀어나옵니다. 이거 시그마 아니에요? 이건 어디다 쓰? 무한도전 얘네들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예나 지금이나 학창시절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수학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수학을 아예 포기했다는 의미로 수포자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길래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중학생, 초등학생 형제를 둔 백선숙 씨. 10년 동안 태양 주위를 열바퀴 도는 거리가 약 몇 킬로미터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범기에겐 요즘 수학이 골칫거리입니다. 읽어보시라고 시켰는데 여기 한국말로 적르고요, 그냥? 문제의 뜻 자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눈치. 결국 엄마가 하나하나 설명에 나섭니다. 근데 왜 10 곱해야 되고, 그지? 또 몇을 곱해? 한 바퀴? 아니, 한 바퀴였으니까 10바퀴는 또 몇을 곱하냐고. 10. 한 문제를 푸는데 5분 넘게 씨름을 합니다. 범기에게 수학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봤습니다. 뭐 괴물 아니면 늑, 뭐. 이유를 물었습니다. 틀릴까봐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늪은 왜 늪이라고 한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빠져들잖아요. 그만큼 빠져들 정도로 그렇게 계속 풀어야 되니까. 이공계 박사 출신으로 수학만큼은 자신 있는 범기 엄마. 하지만 요즘 아이들 수학 시험은 너무 어렵다고 느낍니다. 큰애 중1 때 시험지 제가 보고 너무 놀란 게, 뭐, 걔도 점수는 뭐 거의 바닥을 쳤지만, 평균도 60점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풀어보면, 글쎄요, 70점도 못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포는 심해집니다. 서울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의 수학 시간. 어려운 문제인데 요 비슷한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 다음 주에 볼 중간고사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물론 숫자를 바뀔 수 있습니다. 쏠 생각을 해요. 요 지도 복잡한 수식이 칠판을 채워갈수록 학생들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서. 왜요? 뭐가 좀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고3 김모양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 부설 수학 영재원에 다녔을 정도로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때 꿈도 이제 수학, 과학 쪽이니까 난 수학을 잘하는구나 해서 좀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좀 내가 뭔가를 하나를 특출하게 잘한다는 게. 고3이 된 지금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냥 되게 수학책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안 하면 또 막 감당이 안 되는 그냥.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고1 때 잠시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가 1년 뒤엔 마음을 다잡았지만 수학 점수만큼은 도무지 만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놓쳐버린 앞부분을 복습해보긴 했지만 멀찌감치 앞서가는 학교 진도를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어렸을 때 느꼈던 흥미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풀든 찍든 답만 맞히자는 상황입니다. 그냥 말로는 내 나이만큼 점수 맞았다 이러는데
100점 만점 중에 막 19점 망했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게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러는데 예, 속은 이제 타들어가는 거죠. 양 자체가 너무 많고요. 한 번에 해야 되는 양이 고등학교 수학은 입시 준비로 파행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이과의 경우 3년에 맞춰 6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보통 2학년 때 다 끝냅니다. 3학년 한 해는 입시 대비 문제풀이, 여기에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는 EBS 교재가 5권. 이렇게 문제풀이에만 매달리니 교과 과정이 별 의미가 없고 쫓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도 사실상 손을 놓는 분위기입니다.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공부해라라고 말해요. 꼭 수학 안 해도 되니까. 애들이 수업을 안 들으니까 그냥 얘네는 빨리빨리 하고 그냥 진도 빨리 빼고 다른 공부하라 하고. 2580과 만난 현직 수학 교사는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교사로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라고 털어놓습니다. 오늘은 뭐 특히 오후에 수업했더니 정말 몇 명 없더라, 막 2-3명 데리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사실은 공공연히 하는. 결국 1-2년 미리 앞서 교과 과정을 공부해두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학부모들의 말입니다.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수학은 더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영재고나 과학고 입학을 노리는 이른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7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그래서 한 4학년 말이나 그 정도 되면 정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도 선행학습 없이는 시험 대비가 사실상 힘들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아예 프린트를 주거든요, 이제는. 근데 프린트 문제를 보면요, 어떤 느낌이 나면요, 자, 이제 걷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 50m를 3초 안에 돌파해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580이 한 입시학원과 함께 2015학년도 수능시험 결과를 분석해보니 국어, 영어 같은 다른 과목은 성적 분포 그래프가 정상적인 포물선 모양, 즉 중위권이 많지만 수학만은 예외입니다. 성적 양극화가 심해 중간이 푹 꺼진 M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에서 30점도 안 나오는 학생들이 약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40% 이상이 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죠. 왜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해야 할 만큼 수학 문제가 어려워야만 하나? 전문가들은 입시에서 변별력의 도구로 수학이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답과 오답이 명확한 수학이야말로 문제가 어려울수록 학생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2018년도 수능부터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한 입시 정책이 발표된 뒤 이런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표준적인 유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풀어내는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고, 수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이 다 그런 일변적인 수학으로 다 가버린 거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정신없이 나가는 진도, 결국 선행학습, 이마저 못 따라가면 수포자가 되는 악순환.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년 전 초등학교부터 새로운 방식의 교과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스토리텔링 수학.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 6명이 잠수함 2대에 나눠 타는 방법을 묻는 이 문제는 문장이 무려 6줄입니다. 잠수함 타기 대작전. 민규냐 친구들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함을 타고 영웅을 떠나기로 해서 사람만 6명 잠수함을 주죠. 모두 잠수함으로 달려고 해서 어느지는 잠수함에 올라탔어요. 이택병사의 5명이 타기 자기가 무장하지만 어떻게 나도 타면 좋을까요? 단순 계산만 시키지 말고 이야기를 통해 흥미를 느끼게 해주자는 취지지만 초등학교 2학년 국어 실력으론 문제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 작은 애는 사실은 국어도 좀 늦거든요. 국어가 안 되니까 수학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더 또 하나의 그 문장제화된 그 부담스러운 수학이 된 거죠. 초등학교 2학년인 박모양은 1학년 때부터 수학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은 결국은 논술이 뒷받침돼야 돼서 국어 논술을 하고 있고 수학 동화라고 그런 것도 많이 읽히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수학의 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을 철저하게 또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박양은 수학 한 과목을 위해 수학학원, 독서 논술 방문학습, 연산학습지, 수학 동화책, 유행하는 심화 문제집 풀기까지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참 힘들었겠다라고 싶을 정도예요. 어리고 힘들긴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 가지 기초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는 창의력, 그러다 학년이 올라가면 문제풀이, 더 헷갈리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면 무엇합니까? 싫어하는데. 수학 점수가 높으면 무엇입니까? 수학을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왜 모든 아이들이 어려운 수학을 획일적으로 많이 배워야 하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수학 과정의 범위 자체를 20-30% 정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에만 나가면 모든 아이들이 수학 영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수학을 잘한다. 그리고 거꾸로 한국에만 들어오면은 갑자기 수포자가 되어버리는, 이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교육부도 수포자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오는 9월 새로운 수학 교육 과정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체험과 탐구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개편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수학이 사실상 입시에 맞춰져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스토리텔링 수학의 전철을 되풀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교육의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입시의 목표를 잡으면요, 어떠한 경우도 상위권만 보죠. 이제는 학령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명운은 상위권이 진 게 아니고 중하위권 이 3분의 2의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느냐. 뭘 위해 수학을 배우는지, 수학 포기가 곧 인생 포기가 돼야 하는지, 이런 아이들의 물음에 자신 있게 답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꿈을 짓밟아주는 그런 과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교사가 된다면 정말 다른 모든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의 교사가 되고 싶어요. 수학은 모든 학문을 하기 위한 기초학문이라고들 합니다. 논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수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에게 수학이란 과목이 포기와 좌절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면, 그래서 수학 배우기 싫다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면